안녕하세요. 소소하게 리치해지는 소소리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익한 주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들 리셀할 때 판매가 수수료는 꼼꼼하게 계산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결제하고 나서 매입 원가는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한도 남는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카드랑 결제 순서만 바꿨더니 물건을 더 판 것도 아닌데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400만 원이 쌓였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저는 카드를 나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2달 동안 놓친 혜택이 33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오늘은 단순히 카드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사도 실제로 더 남는 결제 구조, 결제 전 3초 만에 추가 적립을 챙기는 방법, 그리고 이 33만 원이 정말 손해였는지 오늘 실제 내역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33만 원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셀용 카드를 고를 때 1%, 2% 적립률부터 확인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리셀러라면 적립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언제 빠져나가냐입니다. 자, 우리가 카드로 상품을 매입하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매입한 날짜와 실제 출금날까지 수십일의 시간이 생깁니다. 그 기간 안에 상품을 판매하고 정산을 받는다면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재고가 한번 회전할 수도 있어요. 일반 소비자에게 카드 사용액은 소비지만 리셀러한테는 판매할 재고를 확보하는 사업자금입니다. 결제일까지 남은 시간을 단기 운전 자금처럼 활용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카드 혜택은 내가 가진 자본금이 아닌 누적 매입금에 붙습니다. 같은 돈으로 상품을 사고 판매하고 다시 매입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혜택이 계속 붙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 회전율의 효과예요.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연간 이 자본금을 5번 회전시킨다고 보면 자본금은 5천만 원이지만 누적 매입은 2억 5천이 돼요. 근데 카드 혜택은 이 2억 5천만 원에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카드를 꼭 만들지 않고도 혜택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포인트 적립 내역을 가져온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CJ 온스타일에서 약 140만 5천 원 이 결제한 거 보이시죠? 제가 140만 5천 원을 결제하고 2만 1,076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1.5%예요. 중요한 건 이 1.5%는 카드 혜택과 별개라는 겁니다. 카드 혜택은 2%로 약 28,000원, 여기에 경로 적립 1.5%가 더해져서 같은 상품, 같은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저는 약 49,000포인트가 생겼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적립 앱에 해당 쇼핑몰을 경유해서 들어가서 결제하면 끝이에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같은 달인데 어떤 건 적립이 되고 또 어떤 거는 적립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즐겨찾기나 쇼핑몰 앱으로 바로 들어가면 카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경로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물건을 고르는데 30분 이상씩 쓰시면서 결제 전 3초짜리 순서 하나 때문에 2만 원을 놓치신 거예요. 다만 적립이 확인될 때까지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쇼핑몰마다 제외 상품이나 인정 조건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립률만 보시면 안 되고 제외 조건까지 확인하시고 결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33만 원의 정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카드는 기본 1%에 일시불 결제권을 오후 영업일 이내에 선결제를 하면 추가 1%를 더 캐시백 해줘서 최대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저는 이 카드를 6월 달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6월에는 기본 캐시백이 약 67만 원 여기 보이시죠? 근데 즉시 결제 추가 캐시백은 44만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23만 원이에요. 7월에도 약 10만 원을 덜 받아서 2달을 합치면 약 33만 원입니다. 이게 근데 전부 실수는 아니에요. 이 카드에서 즉시 결제는 원래 결제일보다 약 40일 먼저 돈을 내고 1%를 받는 구조예요. 단순하게 연으로 계산을 해보면 9%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40일 안에 1%보다 더 남는 상품을 한번 돌릴 수 있다면 즉시 결제보다 매입이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살 상품이 있으면 매입, 자금이 놀고 있으면 선결제. 중요한 건 1%를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 때 더 많이 남는지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카드 혜택 1, 2%가 정말 그렇게 큰 돈일까요? 제가 6월과 7월에 이 한 카드를 사용해서 받은 캐시백이 203만 원이에요.
예정입니다. 2달 동안 메이백은 약 1억 1,8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메이백 대비 혜택은 1.72% 정도 돼요. 그러면 에이 2%도 안 되는데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품 마진율을 우리가 10% 정도로 가정을 하면 1억 1,800만 원을 팔았을 때 마진은 1,18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카드 혜택으로 203만 원 캐시백을 돌려받았다 하면 상품 마진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하나 더 판 것도 아닌데 전체 수익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물론 월 매입금이 500만 원이라면 2%면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받은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매입액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저는 카드를 메인 매입, 대형 결제, 상시 적립, 특정 유통사, 아울렛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데요. 이 카드를 나눠서 사용하는 이유는 혜택보다는 한도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사용한 카드에서 적립된 마일리지인데요. 마일리지가 항상 5만원 근처에서 멈췄어요. 좋은 카드 한 장에 전부 몰았으면 적립 한도나 결제 한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카드를 여러 장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건이 단순하고 좋은 정률 적립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시고 월 매입이 커지면 결제일과 한도를 보시고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홈택스에 등록하셔서 매입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그럼 혜택을 더 받으려고 카드를 여러 장 만들고 매입도 더 늘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카드 혜택 받으려고 팔리지도 않을 상품을 매입하면 악성 재고 하나가 1년치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무이자 할부도 카드에 따라 적립이나 할인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카드가 불리한 매입처라면 현금 할인이나 상품권 할인도 비교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상품권은 정식 경로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카드와 페이백은 없는 마진을 만들어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이미 살 가치가 있는 상품의 매입 원가를 낮춰주는 두 번째 마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만 확인해보세요. 첫째,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 총합. 둘째, 온라인 결제 전 경유 적립. 셋째, 카드 결제일과 적립 한도 그리고 제외 조건. 어차피 살 상품이라면 같은 돈을 쓰고 조금 더 많이 남기는 것, 그게 영리한 소비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소소리치였습니다. 안녕.